안녕하십니까. 몬티올 딜레마로 보는 확률적 사고에 대해 발표하게 된 엑셀런트 동아리 김민서 최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본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비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몬티올 딜레마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몬티올 딜레마의 유래, 몬티올 딜레마의 증명과 조건부 확률, 몬티올 딜레마의 의의 및 한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몬티올 딜레마는 미국의 한 퀴즈쇼 Let's Make a Deal의 사회자 몬티올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이 퀴즈쇼에서 진행되었던 몬티올 문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 뒤에는 한 대의 자동차와 2마리의 염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하나의 문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문 뒤에 있는 상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이루어진 뒤 사회자는 남은 2개의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때 선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선택을 바꾸실 건가요?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요? 처음에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첫 선택 이후에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보여줬으니 나머지 문에는 자동차와 염소 1마리만 남게 돼 선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 순간부터는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든 바꾸지 않든 50%의 확률로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으니 바꾸는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문을 1번 문, 2번 문, 3번 문이라 칭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1번 문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번 문을 선택한다면 사회자는 2번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지만 선택을 바꾼다면 자동차를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역시 자동차는 1번 문에 있고 2번을 선택한다면 사회자는 3번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선택을 바꾼다면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고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3번 문을 선택한다면 2번 문을 선택했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 적용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선택을 바꾸지 않았을 때 자동차를 가져갈 확률은 3분의 1이 되고 선택을 바꿨을 때 자동차를 가져갈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는 처음 선택을 할 때 자동차를 고를 확률보다 염소를 고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조건부 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론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회자가 이미 염소가 있는 문을 확실히 골라 열어줬다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의 경우의 수가 아닌 특정한 사건이 표본 공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모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개의 문이 모두 동일하게 당첨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을 연 순간 자동차가 있는 문은 남은 2개 중 하나라는 새로운 표본 공간이 형성됩니다. 이때 원래 선택한 문이 자동차의 확률은 여전히 3분의 1이지만 남은 문으로 바꾸면 3분의 2 확률로 자동차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몬티올 딜레마는 단순한 퀴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확률과 직관의 충돌이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 중 하나니까 50%일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의 직관적 사고가 확률적 사고와 어긋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몬티올 딜레마는 확률론, 통계학, 게임이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편향을 이해하는 데도 좋은 사례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딜레마는 특정 정보를 받을 때 우리가 단순히 직감을 따르기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딜레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의 선택이 무작위여야 하고 추가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회자가 자동차의 위치를 모른 채 무작위로 문을 열어버린다면 앞서 계산한 확률은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 상황,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찍을 때 무조건 답을 바꿔야 한다 라는 식으로 단순히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환경적인 변수로 인해 수학적 결론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몬티올 딜레마는 확률적 사고의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직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근거를 반영하여 새로운 사고를 갱신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몬티올 딜레마로 보는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발표한 김민서 최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